법률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률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자,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오늘 괜찮다, 오프닝부터. 아, 그래요? 예. 지금 심지어 살짝 화음 들어간 거 아시죠? 쌍도화음 약간 쌓인 거 같은데?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화음도 깔리면서 약간 화음도 깔렸어요. 이제 조금씩 맞아갑니다. 예, 근데 우리가 참 시간이 약이라는 걸 느끼는 것이요. 정말 작년만 해도 아니면 올 초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걱정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전히 근데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게 있을까요? 어떻을까요? 제가 예. 취재하면서 만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 기업들이 실적도 좀 악화가 되고 하면서 뭐 정리해고라든지 긴축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보다 더 사는 게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자영업 가구 중에 약 39만 가구가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수도 조금 감축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그래야 되지만 또 이렇게 긴축을 당하고 또 이렇게 해고를 당하고 이런 분들 마음은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요즘 물가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이요.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살펴보고 가시죠. 아니, 이게 말이 돼? 오 마이 갓! 이건 아니야! 아니 왜요 사장님? 이번 달도 영 수입이 없어요? 아니, 수입이라니 차라리 본전치기라도 했으면 소원이 없을 거야. 또 마이너스야. 이런 쫄딱망하게 생겼어. 아유 어떡해요 사장님 이러면 안 되는데 아유 저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는데 안 되겠어.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야. 어이, 김 부장. 이리 좀 와봐요. 내 긴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와요 사장님.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 우리 회사가 너무 힘든 거 알지? 이러다 망하게 생겼어. 김 부장이 나가줘. 뭐라 얘? 내 지금 들어왔는데 저보고 나가라고 얘? 아니 지금 저를 해고하는 거라 얘? 김 부장 월급이 제일 세고 이해를 좀 해줘. 아니 이게 지금 일해로 끝날 일입니까? 안 됩니다. 이런 부당해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얘. 못 나갑니다. 이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얘. 아니, 근로기준법 무슨 이 사람 뭘 모르네. 여기는 4명이 일하는 곳이라서 법과는 하등 관계가 없어요. 내일부터 자리 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이고 야야 내가 수년을 회사에 헌신을 했는데 이리 막대하노. 내는 절대로 못 나가니까 법적으로 합시다. 법? 나 법 잘 알지. 안 될걸? 이런 갑자기 김 부장을 이제 해고를 하겠다. 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예. 재환 씨도 만약 이런 입장이라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냥은 못 나갈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든 내 몫을 다 챙기고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재환님께서 법적으로 내 몫을 챙기고 나가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모두 좀 운영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리고 그땐 굉장히 특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 감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추후에 이제 좀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해고를 두고서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가 이런 걸 놓고서도 제대로 이게 정당한 해고 사유였는지 다투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게 현실입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재연을 했습니다만 이게 실제 사건이었던 거고 소송이 진행됐던 사연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사실관계를 좀 짚어보죠. 예, 그러니까 해고를 당한 A 씨는 정부나 경기단체에 체육, 경기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얻은 공동 판매 수수료 등을 수입원으로 운영하는 조합에 2017년부터 근무했던 관리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좀 체육 경기 같은 게 많이 취소가 되고 진행이 안 됐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에서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제 A 씨에게 이제 해고를 통보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반발한 A 씨는 2020년 9월에 이 해고는 무효다.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나한테 줘라 하면서 소송을 낸 겁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4인 이하 사업장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그게 얘기인가요? 뭐 안타깝긴 합니다만 4인 이하 뭐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좀 무관한 곳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의 해고 등의 제한 규정과 또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에 관한 조항은 이 4인인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 1심에서는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비협동조합이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소정에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A씨에 대한 해고는 조합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다. 문제 없다. 해고 정당하다. 이렇게 1심은 판단한 거죠. 너무 슬프네요, 진짜. 근데 오히려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으로도 보호장치가 더 잘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참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A씨는 그럼 이 결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부장님은? 아닙니다. A씨는 항소를 했습니다. 네. 그럼 항소심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를 했으면 그래도 좀 안타까운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요? 항소심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더라도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특약이 있다면 이야. 그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이제 위반한 해고는 무효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너무 신기한데. 특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특약이 사업장에? 있었던 그렇죠. 겁니다. 아. 이 비협동조합의 인사규정에 신분 보장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직원은 형의 선고와 징계 처분 및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해서 감봉, 휴직, 정직, 면직 등 신분상 조치를 받지 않는다. 직권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에 의해서만 직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규정은 해고 제한 특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근로자의 해고에 관해서 이러한 제한에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상이 힘들어졌으니까 나가라. 이건 해고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인사 규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특약 덕분에 네. 김 부장님은 다행입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인사 규정이 없는 4인 이하 뭐 사업장은 만약에 이런 경우 저기 전혀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서 일할 때, 고용돼서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뭐죠? 근로계약서 잘 쓰는 겁니다. 근로계약서. 이 근로계약서 놓치면 절대 안 되는 포인트거든요.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해고 제한 사유에 대해서 이런 사유가 있어야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런 해고 제한의 특약을 근로계약서에다가 해두었다면은 이 해고 제한 특약에 따라서만 해고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이런 조항을 첨부해 두셔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니까 또 해고에 제한이 생기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근로계약서 잘 쓰셔야 됩니다. 아, 근로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애시당초 뭐 이런 특약 없더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법적 규정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이 5인이 안 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그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에 30일 동안 그리고 산전 산후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상시 근로자가 몇 명 근로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외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특히 해고에 관련해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로계약서를 잘 써야 되고 재환 씨 우리 방송 저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 잘 썼죠? 전 프리랜서지 않습니까? 안 썼어? 썼어요. 썼는데 우리 PD님한테 유리하게 써졌던 것 같아요. 큰일 날 친구네 정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번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그래요. 개개인의 계약이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적어도 제 계약서에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럼 도장 됐어요. 찍어도 괜찮았는데 재환 씨 건 모르니까 내가 좀 모르겠네. 아니야, 저 똑같았을 거예요. 믿을 사람 없는 거 알죠? 아니, 믿을 건 계약서입니다. 믿을 거 계약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열어봐요 예, 오늘. 여기 맞아요. 국회 방송입니다. 믿을 거? 그리고 어느 때보다 아주 면밀하게, 아주 깨끗하게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이거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